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기술의 이해 13강 마지막 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파트 1에서부터 파트 5까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파트 1에서는 빅데이터에 관해서, 파트 2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파트 3는 클라우드 컴퓨팅, 파트 4에서는 사물 인터넷, 파트 5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1시간씩을, 한 차시씩을 할애해서 살펴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아주 개요에 해당하는 그 개념과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분산 시스템, 그리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의 차이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사물 인터넷 기술에 관해서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의 개요, 특징, 그리고 활용 및 기업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빅데이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뒤에 가서 빅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겠지만 말 그대로 한다면 큰 데이터, 휴즈한 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징, 트렌드 또는 추세, 이러한 특징 값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하는 말일 텐데요. 그 사례로 빅데이터라는 것이 되면서 그 만들어졌던 사례로 미국 월마트의 구매 패턴 분석했었던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퍼쳐져 있는 그런 큰 대형 그 그로서리 몰 마트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그런 분석 결과가 하나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뭐냐면 기저귀를 사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맥주를 사가는 일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기저귀를 진열한 진열장 근처에 맥주를 진열해 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많이 팔리던 그 판매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이 기록이 됐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와이프든 그 필요에 따라서 마트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남편에게 이렇게 그 기저귀를 사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그 남편들이 기저귀를 사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들을 같이 샀을 때 그게 이제 가장 많았던 것이 맥주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남편뿐만 아니라 와이프들도 그 아이들 기르면서 그 육아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맥주를 같이 구매를 하더라.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해서 진열하는 그 방식을 바꿨더니 충동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량이 증가되었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에 구매 패턴이라는 것을 그 수많은 데이터들로부터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는 발견해내기 어려운 그런 패턴이었을 거라는 것이 이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그 고객들이 물건을 사갔던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특징점을 추출해냈었던 그런 빅데이터라는 것의 사례로서 이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빅데이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베이스와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앞서서 한 주를 들여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을 때 그 데이터 안에서 자동으로 어떤 통계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채굴한다, 찾아낸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때에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자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마이닝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 있는 자료, 어떤 패턴 추세를 추출해내는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마이닝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이게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였다고 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했었던 데이터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장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전체 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를 우리가 빅데이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안에서 단일 데이터 집합은 그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 내지는 페타바이트에 이르는 아주 큰 규모, 그리고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것이 이제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에 이르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는 그 생성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유형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 구분과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의 그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배웠었을 거예요. 정형 데이터는 책 문서처럼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가지는 데이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그림이나 영상, 음성처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어떤 텍스트나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했는가 하면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중간 형태인데요. 비정형 데이터와 유사하지만 태그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의미의 데이터인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보시면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때에 어떤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데이터를 표현한다 그러면 반정형 데이터라 함은 각각의 그 데이터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하는 것을 태그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데이터, 자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이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의 형태가 무관하게 모든 데이터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빅데이터의 특징을요, 보통 3V 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빅데이터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라 함은 데이터의 양이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십 페타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그런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여야만 빅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얼마나 크냐 하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생성 속도입니다. velocity.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됩니다. 한 번 생성되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데이터는 빅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특징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variety, 다양성입니다. 빅데이터는 그 형태를 가지는 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지니는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 다양성, 요 3가지를 빅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3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의 특징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본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양, 볼륨, velocity, variety에 추가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들의 모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가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시각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된 결과를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느냐, 데이터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화라는 부분이 중요한 빅데이터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특징을 더 덧붙여서 7개의 V를 가진 7V의 형태로 빅데이터의 특징을 확장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빅데이터라는 이제 키워드가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알아본다 그러면 먼저 서울 심야버스 노선을 설계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그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늦은 시간까지 지하철이 다니기는 하지만요. 그 지하철도 운행하지 않는 시간 이런 때에 그 야근하는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야버스를 운영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버스나 이런 탈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노선에 심야버스를 개통을 해야 되냐. 모든 버스들을 심야에 운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신사들에게 그 데이터를 요청을 했어요.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했느냐면 그 새벽 시간에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에 휴대폰의 이동에 관한 그런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그 시간대에 휴대폰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기초로 해서 심야버스의 노선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리 몸이 갈 때 핸드폰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안을 해서 휴대폰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했더니 그것이 효과적인 그 노선이 개발되었다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예전에 내비게이션의 초기 기술이었을 당시에는 지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특징들을 분석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어디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지도상에 볼 때에 고속도로, 국도 이런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가 이렇게 해서 도로를 추천하고 내비게이션을 해줬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어느 길이 막힌다. 그러면 그게 다 반영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매일매일 가던 루트 아닌 다른 루트로 가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알고 보니 원래 평소에 다니던 루트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용 CCTV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제 국도든 고속도로든 수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속을 방지하려고 하는 과속 그 촬영용 카메라들 다 뭐 CCTV와 같은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것일 거고요. 이런 것들의 정보, CCTV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차량의 흐름,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로상에 얼마나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소요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데 빅데이터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가장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추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요즘에 추천 안 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는 아마존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 물품 구매자에게 관련되어 있는 물품 또는 그 사람이 전에 많이
그 구매했었던 물품들을 추천 물품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서 추천을 해주는 것, 이런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활용할 텐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영화를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봤었던 영화들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그 어떤 영화를 흥미있어 할 것인지 하는 거 추천해주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요, 이 사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을 추천하게 되는데, 만약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여행 갔었던 그 히스토리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빅데이터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행 갔었던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움직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적재되는 이런 정보들을 큰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런 추천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사례를 들어본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6월 15일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6월 13일에 TV에서 이런 걸 방영을 했어요. 그 4차 산업혁명, 정확한 제목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월급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 시사 다큐를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구글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구글에 로그인을 한 상태로, 특히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내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도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어디에 가기도 하고 검색하기도 하고 뭔가를 구매하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온갖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에 모든 나에 대한 기록이 구글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 기록을 계속해서 적재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면 타겟 광고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뭔가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색어와 관련되어 있는 추천 물품들이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관련 이미지도 뜨고요.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부분에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광고 사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들이 가장 윗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깃 광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분석을 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사이트 안에 보면은 이 사람의 타겟 광고를 제공하도록 설정을 열어둘 것이냐 또는 디세이블 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설정까지를 임의로 다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데이터가 계속 이제 이런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담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였어요. 이런 빅데이터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특정한 기업들, 구글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이제 부를 축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겟 광고를 했을 때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업체들로부터 그 광고에 대한 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그 수익을 창출을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대신을 해줌으로써 그 기술을 가진 몇몇 기업만이 부를 이렇게 편중되어서 창출하게 되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인 거잖아요. 내가 데이터를 제공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글이 만들어낸 이익 중에 일부분을 돌려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의 인력이 축소되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도록 할 때에 그 전에 하던 것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부를 어떻게 정당하게 나누어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로는 CGON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CGO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요런 통계 분석 그 결과 보신 적 있죠?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그 기사 검색했어요. 그러면 그 기사 밑에 댓글이 쭉 달리게 되는데 그 댓글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 기사는 누가 많이 봤고 성별로 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봤네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한다 그러면 30대 사람들이 가장 댓글을 많이 썼다. 요런 분석 결과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요 화면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CGON이고요. 그 서비스가 라이블리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 리뷰, 후기, 인증 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면서 빅데이터로 가공한 후에 댓글을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의 기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이런 연령층, 성별에 관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해주는 이런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거는 이제 댓글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기사나 어떤 그런 곳에 와서 붙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 댓글 안에 있는 어떤 추세, 트렌드를 추출을 하고 이것을 가공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요. 그 기사와 관련 있는 제휴업체 또는 기관에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업체나 기관은 자기들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이 그 분석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016년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어떤 신문사 또는 어떤 뭐 기업들 이런 여러 곳에서 여기에 보니까 1000개 제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들에서 제휴를 맺어서 거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에 요 댓글과 관련되어 있는 분석 서비스, 라이브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을 뭐라고 말합니까? 통계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2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이 전체 시스템을 통틀어서 우리는 4번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의 3V가 아닌 것은 뭐라고 했을까요? 3V는 데이터의 양, 그리고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양성, 어떤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 빅토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파트 1에 대한 요약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전체 시스템을 통칭합니다. 빅데이터의 3V는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속도, 형태의 다양성을 말합니다.